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문정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탁옵션 행사에 대해서 많은 사연들이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이것만 알아도 스탁옵션 3천만원 절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우선 스탁옵션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탁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한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회계사님 그럼 주식을 그럼 지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현재는 주식을 많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기존 주주들이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이 권리가 침해를 당하니까 당장의 주식을 주는 게 좀 불가할 경우에 이 스탁옵션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주주들의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정관, 그다음에 주총 결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스탁옵션은 그러면 어떤 때 사용하느냐? 주로 신생이나 벤처 기업들이 사용을 합니다. 목적이 이렇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많지 않다든지 이러겠죠. 그리고 주주들도 굉장히 좀 고생을 하겠죠. 배당이나 이런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식을 직원들한테 준다고 하면 당연히 주주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서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복리후생 또는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발행하는 게 스탁옵션입니다. 그러면 이 스탁옵션이 회사의 가치가 나중에 오르면 직원들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상형도 있고 차액 결제형도 있는데 대세는 주식이죠.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바꿔줄 때 행사 가격을 정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우리 주식이 주당 5,000원짜리인데 나중에 이 주식이 2만원까지 간다. 그럴 경우에 행사 가격을 5,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한 3년 뒤에 진짜로 2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2만원짜리 주식을 직원들이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15,000원에 임직원들이 혜택을 보겠죠. 요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스탁옵션이 요런 이유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도 보호를 하고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도봉구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장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이 스탁옵션 제도를 활용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임직원들이 동의도 잘 안 해주고 누구는 스탁옵션 그러니까 몇 개 권리를 부여한다 서로 차별이 되니까 이런 좀 장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나중에는 직원들이 싸움이 나고 좀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국 두통으로 좀 병원까지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떤 제도의 취지랄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또 직원 간에도 어떤 불협화음이 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톡옵션을 좀 처음에 도입을 하실 때 우리 사장님들도 물론 직원들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처음에 잘 이렇게 방향을 노조하고 좀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누구는 매출 줄지 그다음에 행사 가격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진짜 얘기인데요. 이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받은 임직원이 나중에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내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올해의 질문이었습니다.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짜리 행사 가격이 시가가 2만원짜리 주식을 행사를 하면 15,000원의 행사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행사 차익을 세금을 내느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을 내느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대가로 수령하는 차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회계사님 이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부여받은 주식을 가지고 나중에 또 양도를 하면 양도세도 내야 되고 이거 근로소득세 내야 되고 참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뭐 실질 과세에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막대한 이런 행사 차익을 얻는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들이 근로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회장님, 그러면 내가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퇴사한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나는 근로자가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여기네요. 서초구에서 이제 컨설팅업을 하시는 박 사장님이 자기는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요 스톡옵션을 부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세제 혜택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회사도 이제 상장하려고 그러다 보니 회사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참 좋은 점인데, 좋은 일이었는데, 그럼 절세 방안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낸 점이 요즘에 최근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요거를 근로소득세로 하면은 종합과세, 쪽 40%까지 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부여를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전용 계좌에 설치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즉 대략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정도 이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 세금을 종합소득 과세로 안 하고 양도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로 과세하면은 이게 분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그리고 우리 뭐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요건이 있으니까 요건을 잘 찾아보시고 요건에 해당되면은 스톡옵션으로 인한 행사 차익을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서초구의 그 박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휴가도 가고 직원들한테 좀 체력을 보충하라고 시간도 여유도 주고 그래서 회사의 발전이 그러니까 스톡옵션도 줌으로써 더 이제 회사가 발전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것만 알아도 3천만 원 절세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장님들도 회사 잘 이끌어가가지고 잘 성장해서 스톡옵션도 많이 부여하시고 절세도 이뤄서 직원들하고 좀 더 혜택도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서 스톡옵션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무료로 만들다 보니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아래로 첨부할 테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